도봉구에서 한빛부동산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구정태. 그는 여성 직원 한 명을 두고 부동산을 알뜰살뜰 잘 운영해가고 있는 30대 미혼의 남자였어요. 그에게는 취미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비교적 평범한 것부터 조금 특이한 것, 그리고 남들이 절대 알면 안 되는 은밀하고 기이한 것도 있습니다. 먼저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동산 블로그 사이트에 개미아빠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올리는 취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취미는 이 개미아빠라는 닉네임처럼 반려개미들을 키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취미는 누가 알면 안 되는 정말 은밀한 취미인데요. 바로 다른 사람의 일상 관찰하기입니다. 아침 출근길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고등학생의 카톡을 훔쳐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이 정태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을 때 혹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할 때 항상 집을 지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열쇠나 카드키를 부동산에 맡길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좀 보여주라고. 그걸 이용해서 고객들의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딱히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구경만 합니다. 서랍도 열어보고 옷장도 뒤져보고 그러다가 어디 고장난 데가 있으면 깔끔하게 고쳐놓고 가기도 해요. 그렇게 집을 싹 다 훔쳐보고 나면 그는 그 집에서 가장 없어도 될 작은 물건 하나를 기념품으로 챙겨 나옵니다. 이 물건들은 정태가 비밀스럽게 얻어놓은 어느 창고 안쪽 방에 컬렉션 마냥 쫙 붙여서 전시를 해놨어요. 정말 기이하고 희한한 취미죠. 이런 구정태가 요즘 꽂힌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연예인 같은 미모는 아니지만 평범하면서도 호감형의 인상을 가진 어느 여자였는데요. 구정태는 이 여자를 5개월 전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날도 정태는 컵라면을 먹으면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웬 여자가 소세지 하나를 들고 오더니 그걸 구적구적 먹으면서 휴대폰을 들어 무슨 사진을 하나 편집하는 거예요. 정태가 눈알을 쓱 돌려서 이렇게 훔쳐보는데 여자는 인터넷에서 비건 샐러드를 검색해 다운받고 색감이나 채도 같은 걸 착착 편집해서 마치 그걸 자기가 방금 먹은 것처럼 SNS에 올립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구정태는 피식 웃으면서 이 여자 진짜 재밌네 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녀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성적인 끌림이나 호감 같은 것보다도 정말 순수 호기심 같아요. 정태는 편의점을 나서는 여자를 따라가 보는데 그녀는 어느 작은 빌라로 들어갑니다. 정태는 여자가 몇 층, 어느 호수로 들어가는지 유심히 지켜본 후 빌라 주변에 CCTV가 있는지, 블랙박스가 있는 차가 세워져 있는지 체크를 해요. 그리고는 빌라 1층 우편함으로 가서 그녀가 들어간 호수의 우편물들을 꺼내봅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소라였어요. 정태는 SNS에서 소라의 이름을 검색해봅니다. 값비싼 명품백을 들고 좋은 옷을 입고는 유명한 레스토랑과 전시회를 가는 사진들도 있고 봉사활동을 하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SNS상에서 한소라는 아주 평판이 좋은 인물인 듯 했어요. 한마디로 SNS 스타, 인플루언서였던 거죠. 정태는 그녀의 본 모습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그는 한소라를 열심히 미행하기 시작해요. 소라는 길고양이한테 간식을 먹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잘 차려입고 좋은 브런치 카페에 가서 명품백을 탁 들고는 셀카를 찍어 올리기도 해요. 그녀를 도대체가 종잡을 수 없는 정태. 그녀의 본래 모습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녀의 집에 꼭 들어가 봐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점점 더 그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한소라가 정태의 부동산에 나타납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일 만큼 정태는 그녀가 너무나 반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집 좀 내놓으려고 왔는데요. 소라의 말에 정태는 침착한 척 점잖게 이사 나가는 이유를 물어봐요. 1년밖에 안 사셨네요. 왜 벌써 이사 가세요? 귀신 같은 거라도 나오나요? 소라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다른 지역으로 회사 발령을 받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정태는 겉으로는 그러시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거짓말,
소라씨 프리랜서잖아요. 왜 나한테 거짓말해요? 왜? 소라는 정태에게 카드키를 주며 자기가 집을 비웠을 때 이걸로 집을 좀 보여주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태는 최대한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 같은 환한 미소를 보여주면서 소라의 집 카드키를 받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외칩니다. 아, 난 내 직업이 정말 너무 좋다. 얼마 후 정태는 소라가 집에서 나가는 걸 확인하고는 곧바로 카드키를 찍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전에 이미 소라의 SNS를 싹 다 염탐을 해두었기 때문에 눈에 익은 장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아, 저 테이블이 바로 소라 씨가 항상 음식 사진 찍는 거기구나. 정태는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번엔 기념품으로 소라의 화장대에서 다 쓴 핸드크림 공병 하나를 챙겼어요.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걸 보고 그것까지 또 싹 고쳐놓고 나옵니다. 그날 밤 정태는 집에 돌아와서 한소라의 SNS 영상을 시청합니다. 얼마 전 골목에서 간식을 먹였던 그 아기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참치라고 지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참치 지금 다쳐서 병원 가는 길이에요. 지금은 제가 임시보호하고 있는데 얼른 나아서 좋은 데로 입양 가면 좋겠어요. 댓글창에는 한소라에 대한 칭찬과 후원금이 쏟아집니다. 소라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카드키를 가지고 소라의 집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정태. 익숙하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는데 순간 엄청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태는 너무 놀라서 악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에 딱 멈춰 섭니다. 소라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소파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마 죽은 것 같습니다. 아이보리색 가죽 소파, 하얀 잠옷을 입은 한소라, 그리고 그 주변에 흩뿌려진 엄청난 양의 빨간 피. 정태는 순간 구토가 쏠립니다. 하지만 이걸 이 집 안에 뱉어낼 순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이곳은 범죄 현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태는 뒤집힌 속을 겨우 진정하고 정신을 좀 차린 후에 휴대폰을 들어서 112를 눌렀다가 차마 통화 버튼은 누르지를 못합니다. 경찰이 어떻게 시신을 발견했냐고 혹시 물어보면 손님한테 집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이 집에 왜 혼자 들어오셨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결국 정태는 다시 조용히 발길을 돌려서 소라의 집에서 후다닥 빠져나갑니다. 안 되겠다. 나 대신 신고해줄 만한 사람들을 불러야겠다. 그는 일부러 소라의 휴대폰으로 몇 번씩 전화를 걸어서 발신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문자로 한소라 고객님 연락이 안 되네요. 곧 집 보여드리러 손님들과 방문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냈어요. 자, 이제 정태의 계획을 좀 아시겠죠?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 한 신혼부부를 데리고 소라네로 같이 간 거예요. 정태는 문을 활짝 열고는 일부러 먼저 들어가시죠 하면서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1초, 2초, 3초 후 안에서 여자가 어떡해! 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태는 왜, 뭔데요?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하면서 얼른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떡해! 집이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하면서 기뻐하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정태는 얼른 고개를 돌려서 거실을 확인하는데 깨끗했어요. 언제 거기에 피가 흘려져 있고 사람이 죽어 있었냐는 듯 감쪽같이 모든 게 원래대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태는 충격에 빠졌어요. 뭐야, 이거 완전 범죄인가? 내가 목격자인데? 내가 다 봤는데. 잠깐, 그럼 혹시 그놈도 날 봤을까? 이날부터 정태는 전전긍긍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일을 목격은 했는데 자기도 나쁜 짓을 한 게 좀 있기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미쳐버릴 노릇이에요. 그는 매일 살인사건들을 검색해보면서 혹시 소라가 발견이 된 걸까 찾아보는데요. 4일이나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미치겠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진 채 일단 출근을 하는 정태.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먼저 출근한 직원이 사무실 문에 끼어 있었다며 웬 빨간 봉투를 정태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태는 이게 뭐지? 하면서 봉투를 열어보는데 가장 먼저 나온 건 웬 하얀 쪽지. 거기에는 딱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지? 그리고 봉투 안에는 사진도 함께 들어있었어요. 그날 그 소파에 죽어있던 소라의 모습이 담긴 사진.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정태가 소라의 집에 몰래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어요. 심지어 흩뿌려진 핏물 옆에 떨어진 웬 짧은 머리카락 사진도 들어있었는데요. 설마 이거 내 머리카락인가? 정태는 기겁을 합니다. 그때 정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정태의 엄마 유골함이 모셔져 있는 납골당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얼른 후다닥 가보니까 엄마의 유골함이 모셔져 있는 칸에 유리가 다 깨져 있고 그 안에 세워뒀던 엄마의 사진도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누가 대체 이런 짓을 한 걸까? 정태는 속도 많이 상하고 머리도 막 복잡해지는데요. 심지어 이 납골당 일을 처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정차되어 있던 트럭이 갑자기 언덕에서 미끄러져 정태가 타고 있는 차를 박아버리는 사고도 생겼어요. 정태는 빠르게 차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큰 화는 면했지만 도대체 누가 이런 건지 잡지도 못한 채 찜찜한 상황만 계속됩니다. 혹시 한소라를 죽인 그 범인이 정태도 노리고 있는 걸까요? 한편 경찰서에는 웬 인터넷 방송 BJ가 한소라 관련해서 신고를 하러 찾아옵니다. 호루기라는 방송 이름을 쓰는 이 여자는 자신이 한소라와 절친인데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애가 사라져서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해요. 이로써 소라가 사라졌다는 그 사실을 드디어 경찰들도 알게 됐습니다. 호루기는 자기가 소라한테 보냈던 마지막 문자들을 경찰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야, 너 어디야? 너 별일 없어? 괜찮아? 살아있어? 나 이거 진짜 신고해야 되는 거니? 여러 개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소라는 단 한마디도 답이 없었습니다. 호루기는 경박스러운 말투로 경찰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TV 보면 막 어디 잡혀가서 매장당하고 막 죽은 채 발견되고 그러던데 소라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죠? 법에 걸리는 거 아니죠? 절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뭔가 이상하죠? 경찰은 신고를 받고 한소라의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해보지만 아무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렇게 조사를 이어가다가 얼마 전 소라가 집을 내놨다는 걸 알게 된 경찰. 이번엔 정태의 부동산으로 찾아가는데요. 정태는 경찰을 마주한 순간부터 심장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얼마 전에 집 내놓으러 왔던 한소라 씨 아시죠? 그분 실종됐습니다. 정태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깜짝 놀라는 연기를 해요. 아이고 이런, 실종이요? 그래서 한소라 고객님이 연락이 안 되셨구나. 경찰은 정태에게 한소라 씨네 집 카드키를 갖고 계시냐라고 묻는데요. 정태는 태연한 척, 보통 고객님들께서 집 내놓을 때 종종 그렇게 맡기시죠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해요. 근데 사장님 2월 19일에 혹시 뭐 하셨어요? 그날은 정태가 한소라네 집에 들어갔다가 그녀의 시신을 목격한 바로 그날입니다. 물론 저녁 때는 신혼부부와 함께 일부러 다시 한소라네 집을 보러 갔었고요. 정태는 뜨끔 놀라서 일부러 휴대폰 일정을 막 확인하는 척 하다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날은 보니까 한소라 고객님 집에 갔었네요. 저녁 때 신혼부부분들 모시고요. 그때 한소라 씨는 집에 안 계셨습니다. 경찰은 정태의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데 과연 이대로 상황이 조용히 마무리될까요? 한소라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정태는 잘못하면 자기가 누명을 쓸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뭔가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소라가 사라지기 직전에 올라온 영상들을 한번 다시 찾아보는데요. 소라가 검정색 옷을 입고 막 울면서 시청자들한테 그동안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한 건지 이런 걸 해명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소라를 인터넷상에서 맹비난하는 유튜버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가 아까 봤던 BJ 호루기였습니다. 이거 봐. 얘 이거 하라는 해명은 안 하고 질질 짜고만 있잖아요. 얘 맨날 비건 브런치 먹는다 어쩐다 하는데 분명히 그거 사진만 찍어 올리고 실제로는 족발 뜯었을걸? 호루기는 소라에 대해서 정말 마구잡이로 비난을 퍼붓고 있었어요. 아까 경찰서에 와서는 분명히 베프라고 하더니 확실히 아닌 것 같죠? 둘은 명예훼손으로 서로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호루기가 뭔가 수상하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야겠다. 정태는 호루기의 유튜브 채널을 하나씩 샅샅이 살펴보면서 그녀가 방송할 때 뒤로 보이는 간판 등을 하나씩 퍼즐 맞추듯 조사해서 결국
호루기의 집 위치를 알아냈어요. 그리고는 그녀가 인터넷상에서 쓰는 아이디까지 알아내 마이크 중고거래건으로 연락을 하며 접근합니다. 그렇게 호루기네 집 근처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정태는 호루기가 집에서 나간 사이 그녀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요. 호루기는 어느 허름한 주택집에 살고 있었는데 창문으로 진입을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몇 분, 호루기가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인내심을 발휘하며 기다려줄 것인가에 달렸어요. 정태는 빠르게 호루기의 집을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빨간색 봉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봉투는 바로 얼마 전 정태의 부동산으로 왔었던 그 봉투였습니다. 너지? 하는 쪽지와 함께 사진들이 들어있었던 그 봉투요. 정태는 호루기가 눈엣 가시 같았던 소라를 죽이고 자기한테도 그 쪽지를 보냈구나 감을 잡았어요. 호루기의 책상 위를 보자 거기에는 웬 프린트물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Be with you 1984라는 아이디로 남겨진 악플들을 쫙 모아서 인쇄해 놓은 거였어요. 고소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정태는 이 Be with you 1984라는 아이디가 너무 눈에 익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지?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한소라의 SNS에 항상 변태 같은 댓글을 남기던 그 아이디였어요. 소라가 올리는 게시물마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징그러운 소리를 해대던 놈. 정태는 얼른 그놈의 SNS에 접속을 해봅니다. 그는 소라가 SNS에 올린 장소마다 똑같이 찾아가서 그녀가 앉은 곳에 앉아 그녀가 먹은 메뉴를 먹고 그녀가 취한 포즈까지 똑같이 다 따라하면서 인증샷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이종학. 정태는 이제 혼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봐도 한소라를 해친 범인은 이종학인 것 같은데 왜 호루기네 집에 이 빨간 봉투들이 있는 걸까? 혹시 둘이 공범인가? 그 순간 호루기가 집으로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정태는 얼른 창문으로 다시 빠져나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집에 도착한 정태. 그런데 정전이 돼 있었습니다. 현관문 쪽에 있는 자동 센서 등도 고장이 나서 신발장 있는 곳부터 캄캄해져 집 안쪽이 보이질 않았어요. 묘하게 신발들의 위치도 바뀌어 있는 느낌? 정태는 갑자기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집 안쪽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도열하게 번호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띠띠띠띠띠띠. 정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고 소리를 치는데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멈추질 않아요. 겁에 질린 정태는 일단 얼른 문 쪽으로 달려가서 보조 막대 걸쇠를 탁 걸어 잠급니다. 마침내 도어락은 띠리릭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다행히 걸쇠가 탁 걸려 있어서 문이 완전히 열리진 않았어요. 그 살짝 열린 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니까 복도 바닥 쪽에 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정태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문 사이로 봉투를 가져오려고 손을 쭉 뻗었어요. 바로 그때 정태의 집 안쪽에서 검정 헬멧을 쓴 누군가가 불쑥 튀어나와 정태를 제압하고는 걸쇠를 풀고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내 바깥에서도 역시나 검정 헬멧을 쓴 괴한 한 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집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이 두 명의 괴한은 정태를 막 때리고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정태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이 두 사람과 몸싸움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두 괴한 중 한 명의 헬멧이 확 벗겨져서 날아갑니다. 정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바로 알아봤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조금 전까지 SNS에서 계속 찾아보던 인물, Be with you 1984, 이종학이었어요. 정태는 이제 나머지 한 놈도 제치고 집 밖으로 미친 듯이 막 소리를 지르며 도망칩니다. 그렇게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여형사 한 명과 함께 집으로 같이 가보는 정태. 아파트 복도를 걸으면서 형사는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한소라의 스토커 이종학이랑 한소라와 앙숙인 호루기가 공범이다 그 말씀이시죠? 근데 애초에 한소라 씨 실종 신고를 호루기 씨가 한 거거든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정태가 답답한 듯 이야기합니다. 형사님 그거야 쉽죠. 의심 안 받으려고 수사에 혼선 주려고. 형사는 정태를 바라보며 물어요. 근데 한소라를 죽인 범인이 왜 당신을 노리고 있는 거죠? 구정태 씨? 정태는 거기에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정태의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집 안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괴한들은 도망을 치면서 정태가 끔찍하게 아끼는 반려개미집을 다 깨 부셔놓고 갔어요. 그 개미집 안에 들어있었던 흙이 다 쓸려 나와 있었고 개미들도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죽어 있는 건 개미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밧줄에 목이 매여 사망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종학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형사가 이종학의 시신을 살펴보는 동안 정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중한 개미들이 다 죽어 있는 걸 바라보면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흙더미 속에 빨간 봉투 끝자락이 살짝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정태는 형사가 다른 데를 보는 틈을 타서 그 봉투를 얼른 뽑아서 자기 안주머니에 슬쩍 챙기려고 하는데 손대지 마세요. 증거니까. 그 형사한테 딱 걸리고 맙니다. 형사는 정태에게서 봉투를 확 빼앗아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보는데 눈빛이 싹 바뀝니다. 구정태 씨, 한소라 씨 집에 침입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이종학 씨하고 아는 사이입니까? 형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날카로운 표정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걸까요? 형사가 열어본 빨간 봉투에는 정태가 한소라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 그리고 이종학과 정태가 어깨동무를 하고 사이좋게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정태는 깜짝 놀랍니다. 이거 뭐야? 저 아니에요. 이 사진 조작된 것 같아요. 저는 이종학이란 사람 한소라 씨 SNS 댓글에서 처음 봤다고요. 하지만 이미 형사는 정태에게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종학 이 사람 구정태 씨가 죽였습니까? 정태는 억울해서 얼굴까지 시뻘개지면서 소리쳐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왜 형사님을 저희 집으로 데려왔겠어요? 형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아까 정태가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정태에게 다가갑니다. 그거야 너무 쉽죠, 구정태 씨. 의심 안 받으려고, 수사에 혼선 주려고. 정태는 형사가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반항하며 막 몸싸움을 하다가 그만 이 형사를 기절시키고 말아요. 당황하고 흥분한 채 도망을 치는 정태. 과연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경찰은 도망친 정태의 집을 조사하다가 정태의 신발 밑창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감식을 맡깁니다. 이렇게 정태를 추적하는 한편 숨진 이종학에 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는데요. 30대 남성, 현재 무직, 사진관을 운영하다가 문을 닫음, 인터넷상에서 스토킹을 일삼다가 신고를 당함, 이 정도 정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스토킹 신고자가 누구였을까요? 한소라였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호루기였어요. 이 시각 호루기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한소라 실종 사건 관련 썰들을 유튜브로 방송 중입니다. 여러분, 한소라가 사라지기 전에 자기 집 키를 부동산에 맡겼었대요. 근데 이 부동산 주인 되게 이상해요. 그 사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동산 사이트, 거기서 제일 유명한 글쓴이라던데, 닉네임 개미아빠? 도봉구 한빛 부동산에 키 맡기신 분들 지금 빨리 가서 열쇠 찾아오세요. 정태는 이 시각 경찰을 따돌리고 이종학이 떨어뜨린 지갑에서 그의 민증을 챙겨들고 그 동네로 찾아갑니다. 동네에서 오래 사신 듯한 한 할머니한테 사정사정을 해서 민증을 보여주며 이 남자 어디 사는지 아시냐 하고 묻는데 할머니는 한 오래된 건물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기 저 건물에 들락거리더라. 근데 어떤 여자도 요즘에는 같이 드나드는 것 같던데. 정태는 예상했던 대로 역시나 이종학과 호루기가 공범이었구나 생각하면서 그 문 닫은 사진관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진관 안은 캄캄했고 아무도 없었어요. 정태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엄마의 유골함이 모셔져 있는 납골당에 주소가 쓰인 종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뭔가 쎄한 기분. 설마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결국 정태는 빠르게 차를 몰아서 납골당으로 달려가요. 경비원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저 엄마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둘만의 시간을 달라. 제가 꼭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막 혼신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이 엄마의 유골함 앞에 선 정태. 유골함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엄마 미안해 하고 중얼거리고는 유리창을 팡 깨고 유골함을 품에 들고는 도망치기 시작해요. 경비원이 뒤에서 막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쫓아오지만 정태는 빠르게 달려 차에 타서 얼른 문을 탁 잠그고는 외진 곳으로 붕 운전해서 도망을 칩니다. 잠시 후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열어보는데
정태는 얼굴을 찌푸리며 눈을 딱 감고 그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칼 한 자루와 함께 또 빨간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칼은 한소라 범행에 쓰인 증거인 듯 하죠. 여기에 이제 정태의 지문이 묻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작정하고 정태를 한소라 사건의 범인으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칼과 함께 나온 빨간 봉투 안에는 이런 쪽지가 들어있습니다. 네 창고 경찰들이 알면 큰일 나지 않겠니? 기억하시죠? 정태가 이 집 저 집 몰래 드나들며 수집했던 그 작은 기념품들을 모아두는 그 비밀 창고. 그는 유골함에서 나온 칼은 강에 던져버리고 얼른 어딘가로 차를 몰아서 출발을 해요. 정태가 달려온 곳은 호루기의 집이었습니다. 호루기는 라이브 방송 중이었는데요. 정태는 그러거나 말거나 막 눈이 뒤집혀서 호루기를 제압해버려요. 너 나한테 대체 왜 그래? 왜 하필 나야? 호루기는 깜짝 놀랍니다. 정태가 계속 따져 물어요. 네가 이종학도 죽이고 소라씨도 죽인 거지. 왜 그랬어? 왜? 하지만 호루기는 억울해합니다. 아, 이건 또 뭔 소리야. 나는 이종학한테 한소라 소개시켜준 것밖에 없어. 이건 또 뭔 소릴까요? 알고 보니까 호루기 역시 이종학에게 내내 스토킹을 당해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정태도 호루기 집에서 이종학 댓글 프린트해서 모아놓은 걸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너무 지긋지긋했던 호루기는 이종학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에게 한소라의 사진을 슬쩍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잖아, 얘 내 친구인데 얘가 너 맘에 든대. 얘 인스타 아이디 알려줄게? 이렇게 자기 스토커를 한소라한테 붙여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종학은 한소라한테 집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호루기와 한소라의 관계에 대한 진실도 밝혀지는데요. 이 두 사람은 상부상조하는 비즈니스 관계였습니다. 한소라는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도 하고 동물도 도와주면서 천사 이미지를 만들고 호루기는 그 옆에서 계속 소라한테 꼬투리를 잡고 괜히 쓸데없는 루머나 의혹을 만들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소라를 더 두둔하게 만드는 역할. 그렇게 해서 소라가 번 돈과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20%는 호루기한테 떼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호루기가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갔던 것도 소라한테 돈 받을 날이 됐는데 연락이 안 돼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그 빨간 봉투. 그건 바로 소라가 호루기한테 돈을 줄 때 늘 쓰던 봉투였습니다. 자, 이쯤 되면 뭔가 느낌이 쎄하죠? 이제 소라의 진짜 이야기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소라는 어릴 때부터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었어요. 부모 형제도 돈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이런 소라를 견디다 못한 가족들은 그녀를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갈 곳이 없던 소라는 서울로 올라와 술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매일같이 갑질을 당하고 자신을 막대하는 손님들을 대하기가 버거웠던 소라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 공허함과 괴로움을 SNS로 달래기 시작해요. 남의 명품 가방을 몰래 자기 가방인 척 들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간식을 주면서 길고양이를 꼬여내서는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치료해주는 척 후원금을 받으면서 천사 이미지를 만들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인플루언서라는 직업 특성상 항상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동영상 편집할 때 돌려보면 꼭 한 남자가 저 뒤에서 자기를 미행하며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는 거예요. 소라는 남자의 신분을 알아내 그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정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태도 소라를 미행하고 있었던 거고 소라는 더 독하게 정태의 뒤를 캐고 있었던 겁니다. 소라는 그렇게 일부러 정태의 부동산에 찾아가 그에게 카드키를 건넸고 정태가 찾아올 걸 알고는 죽은 장면을 연출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소라가 정태보다 더 지독합니다. 그녀는 정태 어머니의 유골함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자기를 좋아해서 스토킹하는 이종학을 조력자로 끌어들였으며 정태의 비밀 창고까지 알아냈어요. 지금까지 정태에게 생긴 모든 일들은 다 한소라가 꾸민 일이었던 겁니다. 납골당 사건, 트럭 돌진 사건, 심지어 집에서 정태를 이종학과 함께 습격한 것도 소라였고 그 후에 이종학을 죽여버린 것도 소라였어요.
그리고 소라는 이제 일부러 얼굴에 막 멍을 만들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도대체 뭘 어쩌려는 걸까요? 정태는 자신의 비밀 창고에 허겁지겁 도착을 하는데 들어가 보니 한소라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묶어둔 채 얼굴에는 막 피멍이 들어 앉아 있었어요. 정태는 깜짝 놀라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따지고 그렇게 두 사람이 엉겨 몸싸움을 벌이는데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소라가 익명으로 미리 신고를 해둔 거였어요. 그렇게 정태가 범인으로 몰리는 순간 그는 또 한 번 경찰들을 따돌리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칩니다. 참 도망 잘 치죠. 한소라는 억울하고 불쌍한 피해자 역할을 하면서 다시 방송으로 후원금을 엄청 받아 챙기기 시작해요. 억울한 정태는 한소라를 예전 이종학의 사진관으로 불러냅니다. 소라는 이번에야말로 정태를 완벽하게 처리하겠다고 마음먹고는 사진관에서 그를 만나자마자 전기 충격기로 쓰러뜨린 후 사진관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정태가 소라에게 사건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종학이 범인인데 나한테 누명 씌운 거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사실은 당신이 이종학 죽인 거 맞지? 소라는 티격태격 정태와 말다툼 같은 대화를 하다가 뭔가 낌새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너 뭐 있구나? 그리고는 귀신같이 정태가 자꾸 흘끔거리며 쳐다보는 곳으로 직접 가보는데 에어컨 날개 쪽에 작은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정태가 경찰과 짜고 소라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설치해 둔 거였죠. 소라는 얼른 그 카메라를 떼어내고 발로 밟아서 부서뜨려 버립니다. 아, 이제 모든 게 망했나 싶은 순간 경찰이 들이닥치고 드디어 한소라는 이종학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한소라, 그리고 조사를 받고 풀려나는 정태. 오늘의 영화는 그녀가 죽었다 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끝부분 설명을 조금 황급하게 마무리한 감이 있는데요. 정태가 이제 도망자 상태에서 형사한테 연락을 해요. 내가 체포 순순히 당하겠다.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한소라의 잘못을 밝혀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달라. 그래서 이제 경찰이랑 짜고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놨던 거고, 거기서 한소라가 이제 많이 티를 냅니다. 자기가 범인이라는 거를. 그 다음에 소라가 또 이종학만 죽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또 죽였었다는 게 들통이 나요. 소라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거를 알아낸 한 팬. 근데 그 팬이 소라를 찾아와서 언니 예전에 술집에서 일했었던 거 내가 다 소문낼 거예요. 내 입 다물게 하려면 돈 내놔요. 막 이런 식으로 협박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탁 죽여서 또 처리를 했었단 말이죠. 그 여자 이름이 극 중에서 이제 조혜란으로 나오는데 조혜란 살해 혐의, 이종학 살해 혐의, 구정태 살인 미수 혐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한소라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태가 풀려나는 걸로 끝났으니까 저 새끼 계속 저렇게 다니면서 또 이상한 짓을 더 하고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찜찜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지난 영상에서 이제 1주년 축하한다고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슬슬 멤버십도 하려고 생각 중인데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